절대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병원이 멈추고 공항도 싹 다 마비될 겁니다. 저희 일본도 마찬가지이문이다. 동쪽, 서쪽 모두 달라서 절대 바꿀 수가 없으문이다. 이상하죠? 통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시기를 놓쳤으며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게임에는 예외가 없다고, 바꿀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그런데 1960년대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 전쟁과 수시로 긴장을 부추기는 정전이 일상이던 나라, 그 나라가 가장 비싼 선택을 했다는 문장. 대한민국, 그 과정과 세계를 주도하는 사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아래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산더 블랙우드입니다. 영국 출신 전력망 설계 엔지니어죠. 32년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수십 개 국가의 전력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웠습니다. 전력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 국가 아닙니까? 기술력도 자본도 인력도 최고죠. 그런데 110볼트를 못 바꿉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병원의 의료 장비, 공항의 모든 시스템,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 가정집 콘센트까지 전부 110볼트 기준입니다. 바꾸려면 얼마나 듭니까? 수조 달러입니다. 그것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하루만 멈춰도 사람이 죽습니다. 공항 1시간만 정전되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의회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더 심합니다.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죠. 같은 나라인데 주파수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시작할 때 다른 회사 장비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력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바꾸려면 한쪽을 완전히 뜯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32년간 봤습니다. 유럽도 중동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력망은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아닙니다.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했죠. 이 게임에는 예외가 없다고. 바꿀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늦었다고. 나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프라는 과거를 반복할 뿐 미래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데 기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0년대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 정전이 일상이던 나라. 전압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던 나라. 그 나라가 220볼트로 전환을 결정했다는 문장. 저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장 비싼 선택을 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교차 검증했습니다.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1960년대 한국.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최빈국 수준이죠. 정전은 일상이었습니다. 농촌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도 많았습니다. 공장은 자가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그게 그 시절 한국이었습니다. 전압을 고민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부터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도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였습니다. 매년 20%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폭증이 아니라 폭발이죠. 가전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전. 공장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전부 전기를 먹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10볼트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늘어납니다. 전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이 굵어져야 합니다. 구리 사용량이 폭증한다는 겁니다. 구리가 얼마나 비싼 자원입니까? 그걸 전국에 깔아야 한다는 거죠. 송전 손실도 문제였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전부 낭비입니다. 매일 매시간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기술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로는 못 버틴다는 걸. 계산을 해봤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이 길은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내부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엔 더 못 바꾼다고. 두 개의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 110V 유지하고 임시로 증설하는 겁니다. 당장은 돈이 덜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길을 택합니다. 두 번째, 220V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국 배선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국민 불편도 극심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가 드는가? 이게 보통 나라들의 질문이죠. 한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더 드는가? 10년 후엔, 20년 후엔, 30년 후엔. 지금 안 바꾸면 나중엔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못 바꿉니까? 기술자들이 계산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봤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돈이 얼마 드냐고 묻습니다. 한국은 미래 부담이 얼마나 커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냈습니다. 1973년. 공식 결정이 내려집니다. 전국을 220V로 전환한다. 가난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보통이 아니라고. 1973년.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전국을 220V로 전환한다고. 저는 비용부터 계산했습니다. 당시 가치로 얼마였을까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4천억 원입니다. 3조 4천억 원.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숫자만 보면 그랬습니다.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이 감당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죠.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반대 논리들을 봤습니다. 전부 합리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죠.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는 여기서 멈춥니다. 반대 여론이 나오면 철회합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당 못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 번복될 거라고. 아니면 무기한 연기될 거라고. 그런데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작성한 장기 계산서였죠. 지금 안 하면 10년 후엔 비용이 2배가 됩니다. 20년 후엔 3배가 됩니다. 30년 후엔 그땐 아예 못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을 테니까요. 그때 가면 미국처럼 됩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온다. 저는 이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엔지니어니까요. 계산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계산이 정치를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환 작업은 당장 시작됩니다. 효과는 10년, 20년 후에 나옵니다. 지금 정권은 혜택을 못 봅니다. 불평과 비용만 떠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최악의 구조라는 겁니다.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업적으로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국민은 불편해하고 예산은 계속 나가고 성과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권은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중간에 멈춥니다. 다음 정권에 떠넘기거나 슬그머니 축소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결정은 했지만 끝까지 못 갈 거라고. 이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1973년 결정. 그리고 시작된 작업. 저는 이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언제 중단되나 보려고 했죠. 1974년. 계속됐습니다. 1975년. 계속됐습니다.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됐습니다. 1976년, 77년, 78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렸다는 걸. 제가 본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보통은 이쯤에서 흔들립니다. 예산 축소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슬그머니 중단되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제 예측을 깨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이 나라는 계산이 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30년 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계산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정은 쉬웠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실행입니다. 저는 작업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국 모든 건물이었습니다. 가정집, 공장, 병원, 학교, 상가. 예외가 없었습니다. 벽을 뜯어야 합니다. 천장을 열어야 합니다. 분전반을 교체해야 합니다. 콘센트를 바꿔야 합니다. 배선을 전부 새로 깔아야 합니다. 이게 한두 집이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수백만 가구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라는 걸. 침투였습니다. 대형 토목 공사처럼 할 수 없습니다. 다리 놓듯이, 도로 깔듯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엔 환자가 있습니다. 학교엔 수업이 있습니다. 가정집엔 사람이 삽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전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개통식도 없습니다. 기념비도 없습니다. 사진 찍을 장면도 없습니다. 모든 작업은 벽 안에서, 천장 위에서, 땅 밑에서 진행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잠입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공사 인력이 들어옵니다. 소음이 납니다. 먼지가 납니다. 벽이 뜯깁니다. 가정집에서 민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꾸나요? 언제 끝나나요? 이 불편을 왜 감수해야 합니까? 합리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은 문제 없으니까요. 110볼트로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성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불편만 봤습니다. 공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은 벽 안에 있으니까요. 바뀐 게 뭔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불편만 있었습니다. 전기 끊기고 소음 나고 공사 인력 드나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합니다. 전기를 끊어야 하니까요. 멈추는 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각적입니다. 하루 멈추면 하루치 손실입니다. 공장 사장들이 항의했습니다. 왜 지금 해야 합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저라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장 돈이 나가는데 효과는 안 보이니까요. 작업은 주말에 하고 휴일에 하고 명절에 했습니다. 공장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요. 현장 기술자들이 혹사됐습니다.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예산은 계속 나갔습니다. 민원은 계속 쌓였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 예산 낭비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합리적인 이유는 전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중단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계속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옵니다. 지금은 불평과 비용뿐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일단 주요 도시만 하자.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 상황 보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서 슬그머니 축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단되죠.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건 보통 나라가 감당할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됩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죠. 저는 매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중단되나 보려고요. 1974년. 계속됐습니다. 1975년. 계속됐습니다.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사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6년, 77년, 78년. 민원은 계속 나왔습니다. 예산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거지? 누가 이 책임을 지는 거지? 이 프로젝트는 표가 안 됩니다. 업적이 안 됩니다. 성과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나라는 이쯤에서 무너집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속성의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 분명 멈춘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압박받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입니다. 보통은 전력망 전환 같은 프로젝트가 제일 먼저 밀립니다.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요.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예산을 삭감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예산이 유지됐습니다. 삭감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섰습니다. 이미 상당 지역이 전환됐습니다. 서울 대부분, 주요 도시 상당 부분. 이쯤 되면 충분합니다. 주요 지역은 끝났다.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된다. 예산 여유 생기면 그때 하자.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칭찬받죠.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합니다. 수도와 주요 도시만 하고 멈춥니다. 지방은 나중에요, 나중에. 그 나중은 영원히 안 옵니다. 저는 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여기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1982년, 83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흔들립니다. 새 정권은 전 정권 정책을 재검토합니다. 특히 성과가 안 보이는 프로젝트는요. 이거 꼭 해야 하나? 다른 데 쓸 데가 많지 않나? 국민이 원하는 게 이건가? 합리적인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국민은 체감을 못합니다. 전환이 됐든 안 됐든 전기는 똑같이 들어오니까요. 차이를 못 느낍니다. 효과를 못 봅니다. 그냥 공사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물었을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중단의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경제 위기, 예산 부족, 우선순위 변경, 국민 체감 부족.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계속 배정됐습니다. 작업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민원이 나와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거지? 누가 이걸 밀어붙이는 거지? 보통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정치는 단기 성과를 원합니다. 표를 의식합니다. 여론을 봅니다. 10년, 20년 후 효과? 그건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다음 선거가 중요하지 30년 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권은 장기 프로젝트를 포기합니다. 아니면 축소합니다. 최소한으로 유지만 하다가 슬그머니 중단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수십 개 나라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985년, 86년, 87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뎌 보였습니다. 예산 제약도 있었고 인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성이 아니라는 걸. 관성이라면 흔들립니다. 위기가 오면 멈춥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바뀌었습니다. 속도는 느려져도 방향은 유지됐습니다. 이건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디서 실패하는가? 결정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지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작은 합니다. 멋지게 선언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축소되고 결국 중단됩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끝까지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지속성의 비밀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봤습니다. 정책이 바뀌는지 예산이 삭감되는지. 1988년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정책이 재검토됐습니다. 이때입니다. 보통은 새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과 없는 프로젝트는 쉬운 타겟이죠. 전력망 전환, 30년 걸리는 사업, 당장 효과도 안 보이는 잘라내기 딱 좋습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유지됐습니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왔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건드리지 않는 거지? 정치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표가 안 됩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효과는 언제 나옵니까? 10년 후, 20년 후, 그땐 다른 정권입니다. 자기 업적도 아니게 됩니다. 불편은 지금 옵니다. 민원은 지금 터집니다. 예산은 지금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최악의 구조죠. 대부분의 정권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다른 데 쓸 곳이 많다. 국민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실제로 국민은 전혀 체감 못합니다. 전환이 됐든 안 됐든. 전기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땐 송전 효율이 좋아집니다. 고전력 가전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산업 설비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정치가 이런 구조를 버틸 리 없다고. 그런데 버텼습니다. 내부 문서를 봤습니다. 정권 인수위원회 자료도 봤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정권 사업이 아님.
이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제정이 됐습니다. 한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 업적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흔들려도, 여론이 흔들려도 멈추면 안 되는 일, 끝까지 가야 하는 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결정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합니다. 멋지게 선언도 합니다. 실패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지였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불편이 쌓입니다. 비용이 쌓입니다. 민원이 쌓입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우선 멈추고 상황 보자. 그렇게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안 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흔들렸습니다. 빨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산 압박도 있었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안 바뀌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계속됐습니다. 30년이 다 돼갑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의지의 기술이라는 걸. 결정은 순간입니다. 유지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정권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끝까지 가면, 정말로 끝까지 가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2005년, 저는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국 220V 전환 완료. 한 줄이었습니다. 뉴스 작은 기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외딴 마을까지, 전국 모든 지역이? 맞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1973년 결정. 2005년 완료. 정확히 32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야 끝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개통식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대통령 연설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찾았습니다. 한 줄짜리 기사만 있었습니다. 전력망 전환 완료.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끝났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32년 걸린 프로젝트가 3조 원 넘게 들어간 사업이 전국을 뒤집은 공사가 이렇게 조용히 끝난다고?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걸. 개통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념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성과를 과시했다면, 만약 누군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면, 만약 업적으로 내세우려 했다면 흔들렸을 겁니다. 다음 정권이 건드렸을 겁니다. 중단됐을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진행됐기 때문에 32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프라는 완공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건 이미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국 전력망 지도를 봤습니다. 단일 전압이었습니다. 220V.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 산골까지 모든 지역이 같은 전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전력 가전을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를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시설이 전압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완벽하게. 저는 제 과거 판단을 돌아봤습니다. 1973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중단될 거다. 1978년. 이쯤에서 멈출 거다.
1985년. 더는 못 버틸 거다. 1990년대. 결국 포기할 거다. 전부 틀렸습니다. 제 모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32년간 전력망을 설계했습니다. 수십 개 국가를 봤습니다. 패턴을 알았습니다. 법칙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간에 멈춥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중단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 이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기에, 조용했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진짜 확신을. 이 나라는 끝까지 갑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끝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32년이 걸리든 한 세대가 지나든 아무도 주목하지 않든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게 뭔지.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낼 격차가 궁금해졌습니다. 32년 동안 쌓인 차이.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완료. 그 다음부터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전 손실부터 봤습니다. 220볼트는 110볼트보다 전류가 절반입니다. 전류가 절반이면 송전 손실이 줄어듭니다. 수치로 보면 작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죠. 하지만 매일 생깁니다. 매시간 생깁니다. 30년 동안 쌓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30년간 절감된 전력량. 누적 효과. 엄청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료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효율이었습니다. 같은 발전소로, 같은 송전선으로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산업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철강 공장이 확장됐습니다. 화학 플랜트가 증설됐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났습니다. 왜 한국에 몰렸을까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인프라가 먼저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고전력 산업은 전압에 민감합니다. 안정적인 고전압이 필요합니다. 110볼트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전국이 220볼트였습니다. 어디에 공장을 짓든, 어디에 설비를 놓든 전압 걱정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구조가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나라를 봤습니다. 미국. 여전히 110볼트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이미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전국 병원, 공항, 데이터 센터. 모든 인프라가 110볼트 기준입니다. 지금 바꾸려면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본. 여전히 50Hz와 60Hz가 공존합니다. 통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전력 회사들이 묶여 있습니다. 기술은 최고입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못 바꿉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20볼트를 쓰지만 국가마다 시기가 달랐습니다. 통일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번에 전국을 32년 동안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차이는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73년에 결정했습니다.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비용이 아니라 나중 부담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음에 하자. 지금은 아니다. 좀 더 보자.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쳤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면 너무 늦습니다. 한국이 32년 전에 한 일을 지금 하려면 비용이 몇 배가 됩니다. 아니,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시간의 잔혹함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미래를 전제로 구조를 깔았습니다. 산업이 올 거라고,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고전력 설비가 필요할 거라고. 그걸 예측한 게 아닙니다.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깔아뒀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32년 동안 산업이 왔을 때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조가 답이었으니까요. 저는 수많은 나라의 전력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프라는 과거의 선택을 반복할 뿐 미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 이 나라는 가난했을 때 가장 비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뒤에도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압을 말합니다. 220볼트라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국가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전선은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위에 세워집니다. 한국은 말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오도록 미리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격차가 보입니다. 숫자로, 구조로, 결과로. 2025년 저는 여전히 전력망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국력은 결정이 아니라는 걸. 유지입니다. 시간입니다.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220볼트는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